오늘은 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재성은 일단은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의 기운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요소예요. 일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수일간이잖아요. 수일간이면 수의 차갑고 힘든 기운을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재성인데, 재성은 빼내는 개념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 감각을 말하면서 수일간을 풀어줄 수 있는 불이 바로 재성인 거죠. 그래서 제가 수일간인데 저에게는 예를 들어서 음양이 같을 경우를 편제라고요. 그러니까 임수일간일 경우에 병화가 바로 편제고, 정화는 음양이 다를 경우에는 정제입니다. 그래서 이 재성은 나를 풀어주고 나한테 도움을 주고 나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데, 바로 개인한테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아빠가 재성인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재성은 편제는 사업 재물을 얘기하고 유동적인 재물을 얘기하고요. 편제의 성향이 있는 사람 자체는 즐거움이 많고, 일단은 제가 돈을 상징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재물을 돈을 회전을 잘 시키고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감각이 좋고, 정제는 고정제로 어떤 기간을 주기를 두고 산출되는 고정적인 재물이고, 직장 성격의 재물을 말하고, 움직이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정제는 성실하고 고정적이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형태의 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은 재성이 인묘된 사주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재성 인묘가 뭘까 하면은 말 그대로 재성이 묻혀 있는 거예요. 묘지에 묻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축일주를 보면은요, 정축은 백호입니다. 축토가 아주 깡깡 얼어붙은 겨울의 끝자락에 가장 추운 상태의 얼음흙이에요. 얼어붙어 있는 축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축토를 풀어내기는 좀 어려워요. 풀어내기 어려운데 조금 더 강력한 불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 축토 위에 정화라는 촛불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축이라는 얼어붙은 기운을 정화가 풀어주고 있으니까 참 좋은 모양의 형태입니다. 이 모양이 정일생이 지지의 축토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사실은 정화의 기운을 축이라는 차가운 기운이 풀어주고 있는 식신을 가진 식신일주인데요. 좋은 사주예요. 제가 저희 엄마도 정축일주고 주변에 정축일주인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정축일주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정축일주들은 일단은 식신일주라서 언변이 좋고 화술이 좋고, 또 축 중에 이 축토 안에 신금이라는 보석을 암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금이 뭐냐면 정화에게 있어서 편제인 거예요. 편제를 가지고 있는 사주다. 정축일주가 편제를 가지고 있고, 축중 자신의 땅 속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자기 땅 속에 재물을 투자해서 투자성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제국인을 가진 사주로, 보통 이 정축일주이신 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연예인들로 보면은 정축일주인 분들이 이효리 씨, 유재석 씨, 그리고 김연자 씨도 정축일주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인묘된 사주로, 제국인을 깐 사주로 정축일주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좋은데, 시기도 잘 보셔야 돼요. 4년. 일단 축이 있으니까 축이랑 연결된 생성지의 기운이 들어올 때 투자를 하시면은 축에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기에 또 좋은 어떤 사주가 있냐면 화토 종간격들인데, 그냥 종간격은 아니고 종간격인데 숨은 재성이 많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토로 이루어진 신강한 사주인데, 토기 안 속에 예를 들면 무일생 기일생인데 안에 있는 지지 속에 땅의 기운 속에 수라는 재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식상 재성운이 오게 되면 그 숨어있는 재성에 탄력을 줘서 재운이 좋은 사주예요. 땅속에 수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있고 또 진진자형을 갖고 있는 사람, 일단 자형살이 있으면 일단은 많이 힘들다 그랬잖아요. 심리적으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갈등 구조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유유자형, 뭐 삼형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진진자형도 똑같은 고지의 기운 두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심적인 내적인 갈등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진진자형은 투자운이 좋고 부동산 운이 좋은 사주가 바로 진진자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풀어줄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성은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좋을까? 재성은 팔자를 봤을 때 재성이 겉면으로 만약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겉면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티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식상도 있고 재성도 있고 뭐 두 개 다 드러나긴 하는데, 만약에 식상이 약한 거예요. 일간을 기준으로 식상은 어깨 쪽에서 빠져나오는 기운이라 했는데, 이미 태생적으로 식상의 기운이 약해서 식상을 사용한 화술이 약한 거야. 근데 자기가 식상 대신 옆에 어깨 쪽에 다른 재성이 돈주머니 형태고 화폐를 상징한다 했잖아. 즐거움의 요소인데 이게 어깨 쪽에 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재성을 쓸 수밖에 없겠죠. 식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성을 쓰지만, 다른 사람들은 식상에 관련된 그냥 뭐 일상적인 뭐 요리 이야기나 자신의 감정이나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막 감정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한 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돈 있잖아, 나 있잖아, 저 이거 물건 투자했는데 뭐 했고 계속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결이 다른 이야기를 계속 꺼내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채는 거죠. 저 사람은 좀 재성 감각이 남다르고 재물이 많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깨 쪽에 재성이 많이 있다고 해서 진짜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그러한 결의 성향인 거예요. 그 사람은 화폐나 어떤 재물을 굴리는 투자성 일을 해야 하는 제격사주인 거예요. 식상격이 있고 제격이 있단 말이에요. 식상격은 태생적으로 언변이나 어떤 요리나 어떤 그런 식상에 관련된 기술로 풀고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식상격이고, 이 어깨 쪽으로 지금 재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꼭 그렇지 않아도 위쪽으로 상반부 쪽에서 재가 많으면은 재를 운용하고 살아야 하는, 자기 팔자가 자신의 환경 속에 재를 활용하고 재를 운용하고 살아야 되는 제격사주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식상이 약하고 재만 발달된 제격사주면은 너무 그게 두드러지게 티가 나서 오히려 이용을 당할 타겟이 많이 된다는 거죠. 나 왜 이렇게 맨날 사기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재성이 드러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거리가 많고, 일단 일간이 강해버리면, 일간이 너무 강하고 어깨 쪽으로 정편제가 드러나 버리면은 실질적으로는 재성이 작은 거죠. 작은데 자기도 배설을 이렇게 빼낼 통로가 없어서 재성으로 뽑아낸 건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즉 이 경우로 첫 번째 경우 군비쟁제를 한다 했어요. 일간은 너무 강한데 풀 방법이 없는데 딱 하나의 편제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특히 엄청나게 감각이 재성에 대한 레이저가 아까 뭐라고 얘기하면서 막 되게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아는데, 딱 그 사람 눈에서는, 제다신약의 눈에서는 군비쟁제가 딱 타겟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 군비쟁제가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고 엄청 힘든 극심강의 상태인데 풀어먹을 방법이 없어서 재성으로 얘기하고 풀어먹고 있는데, 이 군비쟁제의 것을 반대편에서 다 뜯어먹으려는 구조로, 군비쟁제는 몸이 70이고 재성의 비율이 30이에요. 재성이 지금 30밖에 없고 몸이 70인 거예요. 근데 이 군비쟁제 거를 누가 뜯어먹냐면 제다신약은 몸이 30이고 재가 거의 70으로 재만 발달되고, 일간은 신약한데 재로 다 이렇게 재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유혹거리 있잖아요. 백화점을 가거나 어떤 상점을 가서도 굉장히 여기서 왜 이렇게 막 그냥 몇 개만 살 수도 있는데도 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범위 내 거를 다 사버리고, 항상 D가 이거 괜히 산 것 같아서 다시 반품하고 뭐 환불하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 경우가 제다신약의 케이스인데, 이 제다신약이 군비쟁제의 것을 뜯어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천간에 정편제가 드러나 있게 되면 탈취 위험 요소가 있긴 있어서 굉장히 변별력을 가지시고, 본인이
근데 그거 뭐 거절하는 거 어렵지 않나 해도 계속 그렇게 상대 쪽에서 그렇게 하면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딱 쳐내는 방법은 식상이라 했어요. 식상이 이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식상은 바로 배설하는 거예요. 안 돼, 저리 가. 식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깔때기가 판이 커야 돼요. 식상이 근데 안타깝다잖아요. 뭐가 안타깝냐면 식상이 태생적으로 약해서 재성을 쓰는 건데, 식상이 있어서 강하게 변별력을 가지고 쳐내야 됩니다. 거절해. 내 입장을 생각하면서 거절을 하고 변별력을 기르셔야 돼요. 제가 많게 되면 이런 탈취 위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재성은 차라리 위에 겉으로 드러나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안 속에, 흙 속에 그냥 고이 묻어두는 장독대, 즉 지장간 속에. 목이 아프네요. 이제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면서 목이 아프네요. 이렇게 재성을 차라리 임묘시켜 두게 되면 굳이 그거를 끄집어낼 필요도 없고 투자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성은 제다 신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제가 제다 신약인데 제가 안 좋은 사주인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드렸어요. 제다 신약은 일간의 비율이 30이고 재의 비율이 70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재물을 자신의 팔자에 자신이 여러 가지 재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생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금수저인 분들이 제다 신약인 경우가 연예인들 중에서도 금수저인 분들이 제다 신약인 이런 사주 많아요. 을일생이 태생적으로 좋은 걸 많이 갖고 태어난 사주를 했어요. 을일생인데 토가 많은 제다 신약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사주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사람 인품이 안 좋은 것도 전혀 아닙니다. 어떤 상태냐면 그냥 나한테 주어진 재물이 많은 걸 수도 있고 꼭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재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일을 할 때 다른 일을 하기보다는 재를 다루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화폐 관련된 그냥 재물을 가지고 있는 정제성 성격의 그냥 재물을 관리해주는 재정관리직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있고요. 그냥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보고 정제도 있고, 근데 그게 뭐냐면 재물이 많기 때문에 나 진짜 재성 감각이 좋아. 그래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투자운이 안 좋다는 겁니다. 투자 감각을 잘할 것 같은데 못한다는 거죠. 계속 현혹이 되고 이 일간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재는 많은데 제가 하자는 대로 계속 끌려다니는 상태라서 이 사람은 이미 좋은 상태예요.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좋은 환경의 삶은 이미 주어진 것인데, 조금 약간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조금 부러워